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수구 유튜버들 전쟁 난 거 아시죠?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이제 부정 개표 찬성파와 이제 반대표가 나누는데, 이 찬성파들 있잖아요. 뭐, 신혜한수, 가세현, 민경우, 정광훈, 김문수. 예, 얘네들 막 엄청나게 도는 거 있대. 근데 어저께 이제 민경욱이 야심차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민경욱이 분노의 페이스북을 날렸는데 그 내용이 진짜 웃깁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기자들과 120번 넘게 식사를 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해도 엄청나고 만난 기자들 수를 생각하면 연인원 600명이 넘습니다. 저는 대변인으로서 기자 선배로서 그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기자회견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생 무상 염량세태를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민경욱 진짜 유리 멘탈이죠. 민경욱의 매력은 앞뒤가 똑같아. 예, 마음을 숨기지 않아. 예, 보통 보통 국회의원이면 창피해서 못할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씹으려요. 싸제껴. 참.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 99% 사망했다라고 난리친 이 지성호하고 태용호는 이제 완전히 떡이 됐죠. 청와대에서도 야, 김정은은 수술 받지도 않았고 시술 받지도 않았거든 하면서 다시 또 세게를 박았어요. 하도 얘네들이 사과 안 하고 어그로를 끄니까.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얘네들이 마지못해 사과를 했는데, 얘 사과도 솔직히 내용을 보면 사과가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 지성호는 심지어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이게 사과입니까? 자기들이 시민단체에 있을 때라든가 그 밑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떠들던 수준을 똑같이 반복했었는데 국회의원은 이렇게 함부로 떠들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고, 얘네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마음 놓고 이런 식으로 그 북한 뉴스에 대해서 아니면 말고 이렇게 뿌렸다라는 얘기죠. 네. 청와대가 굉장히 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제 그 민주당에서 사과하라 논평 하나 냈길래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청와대 보조를 안 맞추지? 근데 오늘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윤건영 의원이 나서서 저 인간들 지금 국방이나 저 정보위 보내면 안 된다. 저 인간들한테 1급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론전을 하길래 그래도 민주당이 좀 그나마 좀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좀 다행입니다, 여러분. 네, 어저께 그 뉴스 공장을 듣는데 사실은 진짜 굉장히 분노할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양심장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을 다루는데 거기에 이제 검찰청 증인으로 나왔던 당국대 장 교수, 조민한테 체험활동 해주고 논문 1저자로 해줬던 그 장 교수님이 나와서 검찰한테 거의 반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조서를 쓴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요. 진짜 뭐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났으니까. 10년 전에 우연히 어떤 여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좀 잘 좀 봐달라고 한 게 그럼 그거 정경심이네? 아닌데요? 정경심 맞잖아, 여자면. 그걸 5시간 이상을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그 장 교수님의 변호사가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인정하자고. 빨리 나가자고. 왜? 검찰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요. 근데 이분이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가족들을 포함해서 11차례 조사를 받았대요. 정경심 교수 변호사가 혹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검찰로부터 인지를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노코멘트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지금 이 검찰 측 증인들 중에서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동양대 조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언론이 조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요, 정경심 그 연구실 PC에서 통장의 직인 파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이현정 기자를 그 오보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거세지니까는 팩트 체크를 하겠다면서 지들이 오보를 냈어요.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통장 직인이 발견된 건 오보라고 검찰이 확인해줬잖아요. 총장의 직인이 아니라 총장 직인을 스캔한 그림 파일이 나온 거는 공용으로 쓰는 강사실 PC에서 나온 거예요.
그 PC에서 나온 그 파일이 위조에 사용됐는지 뭘로 사용됐는지 왜 누가 캡처를 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그 알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또 이현정 기자를 편들면서 지금 팩트 체크를 한다면서 정말 또 가짜뉴스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지금 피의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 참고인으로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나 여당은 뭐 하냐는 거예요. 여당이 180석이 되고, 예, 우리가 소위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만들어낸 그 하나의 진짜 이 폭압적인 겨울왕국이 존재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해가고 있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지금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여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하냐는 거지. 자기들이 당하지 않는 거니까 다들 방관하고 있는 거냐고. 네, 지금 보면은 정성호라고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이 지금 뭐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 여당의 내각만으로는 안 된다. 의석수만으로. 이러면서 지금 요즘 계속 언론을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열린 우리당 시즌2를 가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구민주계인 거 아시죠? 국민의당 분당 사태 때 나갔어야 되는 인간인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인간이 지금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이 지금 야당이랑 협치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 들어와 있는 소위 초선 중에서 매우 개혁적이고 지금 개혁과제를 완수하려고 하는 이탄희 판사, 이수진 판사, 황운하, 김남구, 김용민, 이들이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지금 막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우리당이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새로운 초선들이 밀어붙이려는 개혁 법안을 그 당내에 있는 다수의 구민주계 의원들이 막아내고 그걸 다 이게 걸레짝을 만들어 놓으면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그 내분을 여론에 여과 없이 공개가 되면서 열린 우리당 내분 사태, 그러면서 마지막 국회의장이 김원기 국회의장이 그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면서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똑같이 지금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정성호 같은 인간이 지금 등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성호 같은 인간이 원내대표가 되면 민주당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장도 매우 중요해요. 개혁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장이 나서줘야 되는 거냐, 결단해야 되는데 그때처럼 결단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 법안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반드시 성공을 전제로 해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성호 같은 인간이 어떤 인간을 대선 후보로 미느냐, 여러분 그거를 주시하셔야 돼요. 그 인간은 아웃입니다, 여러분. 예, 사실 민주당에 정성호 같은 사람 천지잖아요. 양정숙 같은 사람 많잖아요. 저런 사람들을 국회에다 갖다 놓고 180석을 채워놓으면은 민주당이 정말 개혁 법안을 할까요? 안 할 거라고 봐요. 전 그거에 대한 지금 시초라고 보거든요. 전 정의당이 자초된 이유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솔직히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조국이나 뭐 이런 거 갔다 오지, 지금 뭐 채널A라든가 지금 검찰의 저런 행동이라든가 지금 뭐 지성호, 태용호도 보세요. 너무 평화 나왔네요. 관심사가 밖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이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선거를 통해 나타난 이 민심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미 너무나 기득권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그림 동화책 있죠. 수십 년 동안 청소년들의 필독서죠. 근데 여러분, 이 동화가 성인을 위한 동화인 거 혹시 아시나요? 이 책의 저자였던 트리나 플러스는요, 이 평생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환경운동하고. 이 사람의 평생의 화두는 진정한 혁명은 뭐지? 예, 1970년대나 60년대가 미국의 그 시민운동이 거의 진짜 전성기였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가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시민운동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시민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혁명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만 바뀌는 것이 혁명이 될까? 150석이 180석이 되고 진보정당이 진출하고 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진정 개혁이 될까?
제도적으로도 뭐 그렇게 바뀌는 거, 선거를 통해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혁명을 하고자 하는 이 구성원들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쓴 게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애벌레거든요. 근데 왜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일까요, 여러분? 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네, 여기엔 두 마리의 애벌레가 나와요. 하나는 줄무늬, 하나는 노란 애벌레입니다. 이 둘 앞에는 이 거대한 하늘로 치솟는 이 기둥이 펼쳐져 있어요. 구름 위까지. 도대체 저 개이한 기둥은 뭐지?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애벌레들이, 수만 마리의 애벌레들이 자기들을 밀고 밀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기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너네는 왜 올라가니? 저 정상 위에, 저 구름 너머의 정상 위에 뭔가 되게 대단한 게 있대. 그걸 보러 가는 거야. 근데 왜 가니? 뭔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미친 듯이 하늘을 향해 그 구름 기둥을 봐요. 그 애벌레 기둥을 봅니다. 근데 노란 애벌레는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줄무늬 애벌레는 그 정상 위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좋은 체력을 이용해서 막 그 밑에 있는 그 애벌레들을 밀치고 정상 위에 딱 올라갑니다.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밑에는 자기가 올라왔던 똑같은 그 애벌레 기둥이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극도의 허무감을 느끼죠. 근데 같이 정상에 올라왔던 애벌레들이 야, 너 조용히 해. 왜? 이걸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을 말하면 그 밑에 있는 허리가 끊기잖아요. 애들이 더 이상 안 올라오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남들을 밟고 올라온 그 거대한 노력이, 그 수고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밑에 있는 애들한테.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네, 한편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노란 애벌레는 자기가 애벌레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그 나비는 꽃과 꽃 사이로 오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옮겨 다니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가장 초라하고 외롭고 이 오욕을 감수해야 되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나비는, 이 노란 애벌레는 그 나비가 좀 더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번데기가 되는 그 과정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비가 되죠. 저는 이번에 21대 국회 이렇게 보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막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서 막 이게 인재라고 해서 내보인 사람들의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스펙이 좋아요. 네, 누가 봐도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스펙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경쟁을 뚫고 남을 위를 밀치고 올라가서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에게 타인이라고 하는 것과 공공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 이 180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국민들이 정말 이 꽃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 존재들은 노란 애벌레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사라짐마저도 감수하고 오욕과 치욕을 견딜 수 있는 애벌레여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 나비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21대 국회에서 이게 뽑힌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 검은 애벌레 같은 인간들이 은근히 되게 많이 뽑힌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노란 애벌레들은 말도 못하게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고, 참 저렇게 뒤에서 딴짓하고 지금 이 개혁을 자초시키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저 세력에 의해서. 저거를 우리가 막아내는 것도 진짜 우리의 힘이고, 저 노란 애벌레들이 나비가 될 수 있게 지켜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